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30대 여성이에요. 제약회사에 쭉 근무하다 지금은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둘러보다 이렇게 사연을 읽어주는 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꽤 재미있길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할 때마다 몇 개씩 듣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 제게도 사연으로 올릴 만한 일이 있던 게 떠올라 여기에 한번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주부님들 중에 남편이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맛있다고 하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결혼한 지 좀 되신 분들이야 아무래도 아내의 음식에 익숙해져서 맛있게 먹을 거라 예상을 해보지만 신혼 때는 보통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쟤도 딱 그랬거든요. 저희 남편은 순한 성격에 싫은 소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애 때도 가끔씩 저와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도 늘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참는 쪽이었죠. 하지만 유독 음식에 대해서는 까탈스러운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편식을 하거나 자기 기분대로 맛이 있네 없네 하는 스타일까지는 아니고요. 단지 입맛이 조금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남편은 졸업하고 지금까지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보통 사람들보다는 고급 요리를 접할 기회가 많았나 봐요. 거기다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도 맛이 없다 싶으면 아예 입에 안 대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혼 때 제가 밥을 차려주면 대부분 남기더군요. 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야겠네요.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저는 그중에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을 비롯해 두 언니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컸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오냐오냐하며 잘한 거 인정합니다. 언니들은 엄마가 청소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면 늘 옆에서 도와주곤 했는데 전 언제나 예외였죠.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막내티가 너무 난다며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말까지 할 만큼 자신만하는 성격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런 성격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척당하고 소외될 뿐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바꾸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자라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 적은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빠나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마라. 대신 그 결정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절대 옳지 않다고요. 아무튼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는 기존의 이기적인 성격을 많이 바꿨고 그 증거로 현재 중학교 때 친구는 한두 명뿐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20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수다도 떨고 술도 한잔하고 있고요. 그중 한 명이 소개를 해준 남자가 바로 지금 남편이에요. 남편은 약간 순진하다고 할까 아니면 맹하다고 할까. 뭔가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 애처럼 철없이 굴다가도 막상 어려운 일이 터지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마치 든든한 고목나무처럼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기도 하죠. 그런 매력에 제가 빠진 거기도 하고요. 저희는 3년이라는 나름 긴 시간을 만나오다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라 많이 도와주셔서 경기도권의 30평대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고요. 기본적인 혼수 예단 예물 모두 다 갖춰서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둘 다 맞벌이이다 보니 남편과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집안일을 챙기는 건 그 사람의 몫이겠지만 둘 다 함께 일하는 이상은 집안일은 서로 미루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서두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여기서 남편과 합의하에 제가 요리를 담당하고 나머지 집안일은 남편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요리에 너무 재능이 없었던 거죠.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집에서 제가 음식을 해야 할 이유가 아예 없었거든요. 거기다 손재주도 없는 편인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음식을 맛있게 하겠어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는 결혼 전에 한 번도 음식을 안 해봤어도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만 보고도 뚝딱뚝딱 근사한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레시피에서 시키는 대로 마트에서 재료들 장바와 똑같이 조리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한두 입 먹더니 그 음식에 다시 젓가락 가는 일이 없었죠. 그래도 음식을 맛없다고 저를 타박하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안 먹을 뿐 그 외에 제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큰마음 먹고 깍두기를 담근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었던 때라 저희 둘 사이는 깨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엄청 기대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깍두기나 김치 종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낸 레시피대로 깍두기를 담궜는데 남편이 하나 먹어보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장난 있잖아요. 실제로는 맛있는데 일부러 맛없는 척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으로 그 깍두기를 넣는 순간 그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소금에 절인 물을 한 입 빼어 문 다음 그대로 까나리 액젓을 한 스푼 입에 넣은 느낌이었달까요? 입안에는 참을 수 없는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저 역시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남편이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만 했을 뿐 다른 리액션은 없었죠. 그 뒤로 두 달 정도가 흘렀을 때도 여전히 제가 만든 음식은 남편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부터는 저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해요. 제 입에도 맛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나름 요리 유튜브 영상들을 챙겨보며 시간 날 때마다 음식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무렵 제 음식이 초창기 때처럼 형편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남편은 여전히 맛이 없다며 잘 먹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맛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흉내는 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똑같이 반응을 하니까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기운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까지 맛이 없으면 차라리 내가 빨래, 청소, 설거지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음식을 맡으라고 말이죠. 물론 남편은 자기도 음식은 한 번도 안 해봤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웬만하면 서로의 취향이나 생각을 존중해주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음식 문제가 발목을 계속 잡는 겁니다. 물론 남편도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까탈스러운 남편의 입맛이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출근하는 날에는 웬만하면 일하는 곳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고 말을 하는데 전속으로 서운한 마음 반, 그리고 잘됐다는 마음 반이었네요. 거기다 쉬는 날에는 시켜 먹거나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실제로 제가 음식을 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잖아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시간 내서 열심히 요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만족을 못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제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남편은 최선의 방법을 찾았고요. 하지만 이게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서 그 사단이 날 줄은 그땐 미처 몰랐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총각 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리거든요. 물론 저에게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눈치를 주긴 했지만 정작 자기 장모한테는 한 달에 한 통 걸까 말까 하는데 제가 왜 그런답니까? 그저 전화 오면 받고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걸로 만족하라고 했죠. 근데 이놈의 남편이 제가 해주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어지간하면 직장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는 말을 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해서는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고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네요. 다른 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겠다만 네 남편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건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고 하던데 다른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분명히 제 입에는 먹을 만한데 자기 아들 입맛이 워낙 까탈스러워 안 먹는 걸 왜 제 탓을 하실까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죠. 직접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 못 먹을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시간은 저희 집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억울한 마음에 해본 소리였는데 아니 웬걸 진짜로 저녁 때 찾아오신 겁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마침 잘 되었다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갈비찜과 된장찌개를 끓여 상차려드렸죠. 다행히 그날따라 좀 더 맛이 괜찮았는데 시어머니는 밥 한 그릇 다 비우여놓고는 아직 부족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부터 친히 음식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궁금했는데 다음날 저녁에 저는 바로 알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마트에서 각종 음식 재료를 장까지 봐주었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팔자에도 없는 요리 교습을 받아야 했네요. 지금 생각해도 짜증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아들 신혼집에 막 쳐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요리 가르쳐 줄래 하면서 잔소리는 얼마나 많던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면박부터 주는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내내 남편과 매일 싸웠어요. 당신 입이 짧은 게 왜 내 탓이냐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하면서 막 따져대도 남편은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참에 마누라기를 눌러야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저더러 공짜로 요리 배우는데 좋지 않냐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게 처음으로 두렵게 느껴질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받다가 할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너무 힘들다. 정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짜증난다고 다 털어놨어요. 엄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화만 내시고 넘어갈 줄 알았죠. 저희 친정이 지방이라 3시간이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엄마가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뭐라도 보내주시려는 줄 알고 불러드렸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 커다란 짐가방과 함께 엄마가 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 역시 깜짝 놀란 눈치였고요.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시며 딸 자식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사돈께서 하도 뭐라고 하신다고 하길래 이제라도 옆에서 알려주러 올라왔네. 가르쳐도 애미인 내가 가르치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하셨죠.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런 딴지도 못 걸고 표정은 바로 굳어버리더군요. 그리곤 그날부터 엄마는 요리 알려준다는 명분으로 저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제가 아빠는 어떻게 하고 올라왔냐고 물어보니까 공국 한솥 끓여놨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라고 쿨하게 대답하시대요. 실제로 요리도 배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좋았던 건 지금까지 커오면서 쉽게 가지지 못했던 엄마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릴 땐 어려서 대화가 안 됐었고 커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해 정작 엄마와는 별다른 추억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동안 둘이서 맥주도 한잔하고 집 근처 산책로를 함께 거닐기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말로는 모녀지간이라고 해도 엄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우리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자라는 사실이죠.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절실했더라고요.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아닌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고 보니 그제서야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녀지간이 되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한편 남편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었겠죠. 장모님이 함께 지내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거랑 장모님이 오는 거랑 차별하면 안 되죠. 그나마 다행히 그 정도 상식은 있더라고요. 어려워하는 기색은 역력해서도 우리 엄마에게 직접 대놓고 불편한 거나 기분 나쁜 내색은 안 했으니까요. 이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으니 뭐라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마다 찾아오는 건 여전했어요. 그렇게 매일 저녁 저와 남편은 각자의 엄마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로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꽤나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시간 결국 남편이 백기를 들어버렸네요. 비장한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우리 엄마를 바라보며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는 대로 먹을게요. 죄송해요. 그리곤 시어머니에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방문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했고요. 버럭 화를 낼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 역시 그동안 나름 깨달은 게 있으셨던 건지 별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명이서 같이 하는 저녁 식사는 그날이 마지막이었네요. 다음날 엄마는 바로 내려가셨거든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의 음식 투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건 맛이 좀 별로다 라고 할 때가 있긴 하죠. 그럼 딱 한마디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 그럼 우리 엄마 불러서 요리 다시 배울까? 라고요. 물론 요리 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딱히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입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맛있게 할수록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요리 실력은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혹시라도 반찬 투정하는 남편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올해도 벌써 석 달이 훌쩍 넘게 지나갔는데 연초에 세웠던 결심들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